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애할 때 갑이 좋아요? 을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이 좋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연애를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갑의 입장에서 연애를 하는 게 감정 소모가 덜 하잖아요. 같은 연애를 한다고 해도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연애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갑의 입장에서 연애하는 게 더 좋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갑의 입장에서 연애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몸은 을의 입장에서 연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또권의 발칙한 연애 생활. 자, 을, 중독, 중후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이 좋다고. 내가 갑인 게 멋있잖아요? 을의 입장에서 연애한다고 하면 뭔가 좀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뭔가 좀 멋없게 연애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갑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나를 리드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갑이 되고 싶은데 정작 내가 끌리는 사람은 갑 같은 사람한테 끌린다. 을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일단 끌리지 않아요. 섹시하지 않거든. 을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갑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연애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그런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 겁니다. 정작 끌리는 건 갑 같은 사람에게 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 앞에서는 갑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리얼 갑이니까. 그러면 그 연애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갑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을처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갑인데 이 사람도 갑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서로의 감정으로 서열 싸움을 하다가 피로감 때문에 헤어지게 되죠. 또권의 발칙한 연애 생활. 연애를 안정적으로 길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을의 입장에서의 연애를 더 잘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 맞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잘 진단을 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갑의 입장에서 연애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을의 입장에서 연애하는 걸 원하는지. 말로는 다 갑의 입장이 되고 싶다고 하겠지만 막상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열어서 살펴보면 을의 입장 연애를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자기 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상대방을 고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는 내 연애는 너무 힘들어. 얘가 너무 자기 맘대로야. 정작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을의 입장에서 하는 연애를 즐기고 있어요. 싫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질질 끌려가는 연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도.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진취적으로 좀 해봐. 이렇게 하면 결국엔 그렇게 행동하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은 그냥 을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이기고 싶은 거죠. 그럴 때만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갑 같은 상대방이 나한테 져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갑 같은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내 몸은 을이 되기를 원하는데 생각은 갑이 되고 싶다. 이럴 때 내 생체적 반응과 이상이 충돌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진짜 을이 되고 싶으면 갑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진짜 갑이 되고 싶으면 을 같은 사람을 만나야죠. 근데 갑이 되고 싶은데 을 같은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엔 조금 끌리는 갑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죠. 벌써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연애하는 걸 참 힘들어해요. 맨날 죽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연애 상대가 이렇다 저랬다 어쩌죠. 나 이런 연애 너무 힘들다. 그렇게 힘들면 헤어지던가. 근데 정작 안 헤어져. 그렇게 연애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픈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연애 상태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을의 입장을 즐기고 있는 거지. 잘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을이 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나는 갑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걸요? 나는 을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리 입장에서 연애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좀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알아요. 연애라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들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성향을 알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의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갑 같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되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갑이 되길 원하면 비슷한 갑을 찾아서 싸워서 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연인 사이에서 보통 문제가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갑 대 갑이 만나서 서로 갑이 되고 싶은 경우에 문제들이 생기고요. 을 대 을이 만나서 너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연애라는 건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가 맞닿아서 굴러가는 거죠.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우선인 겁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가진 진짜 성향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을 중독 증후군 이야기를 슬기로운 연애생활 시리즈에서 했다면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또 발칙한 연애생활이니까 실제 연애에 맞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